안녕하세요. 리딩엠 고등관의 김종입니다. 어느새 또 우리가 내신 준비할 때가 다가왔네. 지금 바깥에는 찬바람도 이제 슬슬 불고 있습니다. 1학기 때보다 2학기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빨리 지나가는 걸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2학기를 보내면서 내년 2학년에 대한 대비도 그 생각도 조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2학기 중간고사를 이제 작년 2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올해 1학기 기말고사가 상당히 어려웠죠. 올해 1학기 기말고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문법 단원이 포함이 됐는데, 지금 2학기 중간고사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 자체로 어려워할 만한 문법이 포함이 될 거란 말이야. 중세국어가. 우리 지금 이 중간고사 때는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이 중세국어를 배우게 될 텐데, 이 내용 자체가 쉽지 않죠. 물론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하나 선생님께서 중세국어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 아마 그것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기말고사에서 거의 뭐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잖아. 문법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번 중간고사도 그에 준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영어와 수학으로 견주어 본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 국어에 들이는 시간은 한 영어를 준비하는 시간에 3분의 1, 많게는 한 절반 정도, 이 정도만 들여도 충분히 우리가 좀 원하는 성과를 이제 얻어낼 수 있었던 건데, 지난 기말고사에서 우리가 느꼈던 건, 지난 기말고사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면, 사실 영어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뭐 그 영어 공부하는 것만큼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한 3분의 2는 국어에 좀 들여야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1학기 기말고사가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올해 1학기의 경우는 예년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뭐 전반적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긴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도 너무 기가 막히게 좀 차이가 났다. 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중간고사니까 지금 1학기 기말고사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는 예년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것보다는 좀 충격을, 이제 기말고사에서의 충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예년보다는 조금 어렵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기 중간고사에서의 포인트는 중세국어거든. 그런데 작년 우리 지금 이제 분석할 작년 2학기 그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면 생각만큼 중세국어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문항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중세국어가 포함이 되면 최소 10문제는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도 문항수가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는 조금 올해의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앞두고 기출문제를 풀잖아.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작년 기출문제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중간고사 작년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이제 정의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유념해야 할지, 사실은 1학기 때 중간기말 분석했던 거와는 큰 차이는 없어. 그래서 다만 1학기 기말고사를 좀 기준으로 그것보다는 조금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작년 우리 2학기 중간고사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의 절반은
영어 공부하는 시간만큼의 절반만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영어 공부하는데 10시간을 들인다. 물론 내신 때는 이것보다 더 쓰겠죠. 예를 들어서요. 10시간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국어는 최소 5시간은 공부를 하셔야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때와 같은 낭패를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볼게요. 시험 범위,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경험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 포스코고의 시험 범위는 넓지 않죠. 그렇지만 다른 학교와는 달리 지금 다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6단원, 저희가 작년에는 6단원하고 7회 1단원이 포함이 됐는데 6단원 끝에 있는 대단원 종합 활동이랑 그 다음에 어휘어법, 요것이 우리 꼭 들어갔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기말고사를 생각해보면 서술형 문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나왔잖아. 서술형 문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대단원 종합활동에서도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이번 중간고사는 반드시 이 뭐 서술형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기 기말고사를 좀 기준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자세히, 세심하게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서의 포인트, 요 6단원의 경우는 문학단원이야. 그 문학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한 1학기 동안 해서 많이 경험을 해왔죠.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운 용어로 하면 서점 갈래, 얘는 서사 갈래, 얘는 교술 갈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단원, 6단원은 문학인 거니까 이제 주의할 거는 외부 지문이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사항은 외부 지문. 외부 지문에서만 좀 주의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 문법 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외운 상태에서, 단순하게 내가 이제 익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외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겠다. 볼게요. 전체 문항은 32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 그 시험에 비춰본다면, 아니죠. 그렇지. 작년 1학기 기말고사랑 견주어본다면 서술형 문제가 4문제였는데 2문제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험에서는 서술형 4개가 각각 5점씩이었는데 서술형 2개로 10점. 배점이 높죠.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를 풀 때 나름의 순서가 있어야 돼. 지금 문법 단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야 할 것은 당연히 문법이죠. 왜? 외웠으니까. 시험 범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학 문제를 풀어주시고, 마지막에 외부 지문 혹은 서술형 문제. 서술형 너무 물론 이제 배점이 크긴 하지만 너무 잘 쓰려고 하면 다른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가 있어. 다른 시험 문제를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면. 그래서 최대한 서술형 문제라든지 외부 지문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풀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내신 문제도 전략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보시면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특별한 게 있죠. 뭐가 있었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작품, 이 6.1단의 첫 번째 작품이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작품이었어. 그것이 이제 가였습니다. 거기에 그 외에 황지우의 또 다른 작품 2편, 교과서에 당연히 없는 거죠. 교과서에 없는 2편의 작품을 해서 총 3편이야. 가에서 다까지 총 3편인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작년의 경우는 요 두 편을 유인물로 제공했습니다. 학교에서 유인물로 제공하고 설명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서 지금 외부 지문으로서, 외부 작품으로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1학년 때 봤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표현상의 특징, 밑줄 치고 작품의 맥락 파악하고 기본 내용 파악하고 표현성 이유로
교과서 왜? 그러니까 가가 교과서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나와 다를 통해서 표현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본 내용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외적 증거, 보기가 들어있는 거죠. 보기가 들어있는 작품으로서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가나 다를 감상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서술형, 서술형으로서 소재의 상징적 의미,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금 6의 1 서정갈래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낸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점은 이제 외부 작품 두 편이 있었으나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공했던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 전에 그 직전 보강 때 작년 기출문제를 풀 때 그거 없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 지식 없이 한번 여러분들이 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 중간고사가 1학기 때 기말고사처럼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측면에서 문학의 경우는 외부 작품들이 연계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두 번째 소단의 경우는, 두 번째 소단은 이제 서사갈래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번째 소단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얘였다. 봐. 작년에는 소설에서의 이제 외부 작품을 썼단 말이야. 여기서 그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을 이제 우리가 본문 교과서에서 배우고, 이제 외부 작품으로 박완서 선생님의 이제 다른 작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문학 감상 능력을 철저하게 확인해보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던 그런 형태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지금 작년이 당연히 작년 기출문제 혹은 그 이전의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다만 작년 문제, 작년 유형을 분석하면서 올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올해 경향이 좀 이런 경향이 있으니, 이런 특성이 있으니 올해는 지금 소설이 아니라 시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람직한 사고작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작품으로서는 작년에는 소설을 이용해서 출제를 했다는 것.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 유형을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요게 있네요. 반영론적 관점. 우리가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러니까 이건 딱 아마 1학년 때까지만 나올 거예요. 1학년 때까지만 나오고, 이제 2학년부터는 이런 내용 거의 안 나와.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작품 감상에 크게 두 가지. 내재적 관점, 그 다음에 외재적 관점이 있었다. 외재적 관점. 그럴 때 이 외재적 관점에 다시 세 개. 표현론점.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이제 작가 중심으로 보는 것. 반영론적 관점은 그 이 작품이 반영된 당대의, 당시의 사회의 모습. 그 다음에 효용론적. 이 효용은 독자에게 쓸모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 그 다음에 외재적 관점이 다시 세 개. 그래서 전체 네 가지 관점인데, 지금 9번 문제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감상한 것을 골랐던 문제. 그래서 요거는 딱 1학년 때까지 나온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여러 번 봤던 거니까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학 중에서 가장 쉬운 게 교술관례죠. 수필. 그래서 특별한 거 없어요. 수필과 관련된 다 봐봐. 기본적인 내용 파악한 거야. 서술상의 특징. 이거 뭐 빠지지 않는 거잖아. 기본 내용 파악, 기본 내용 파악, 기본 내용 파악, 기본 내용 파악인데 다 이제 필자, 글쓴이에 관련해서 작품에 나타난 글쓴이의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였고, 지금 앞에서 이제 안 넘어왔던 것 중에 앞에서도 어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사전적 의미를 묻는 어휘 문제도 나왔다. 그러니까 소설의 경우, 시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작품에서의 의미,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 외의 지문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한자어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봐야지, 이런 문제에서 좀 실수를 줄일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소인 거죠. 사실 얘는 맞히는 것이 당연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면 좀 평소
우리 작품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시와 소설 제외한 나머지 지문에서의 한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두는 것이 좋겠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에. 그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단한 종합문제 어휘어법. 이게 우리 포스코고의 특성이었죠.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 안 내. 그런데 우리는 정말 교과서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 활용을 해서 출제를 한다는 것. 그럴 때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사실은 여기에서 10개가량의 문제를 내도 큰 지장이 없는데 지금 5개 문제밖에 안 냈어. 그러면서 이 문제의 난이도도 생각보다 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상태로 준비를 해야 돼? 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뒤끝이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는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딱 문법에 대해서 묻는 건데 문법 외에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다 묻는 것이 바로 종합적 특징을 이용하는 문제다. 그 다음에 되게 기본적인 거죠. 중세국어에서 서술형으로서 자음, 모음 28개 쓰라는 건데 이건 뭐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서술형 지금 작년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았지만 우리가 1학기 때 경험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학기 때 정도 수준 아니죠. 아까 영어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영어를 10시간 공부한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국어는 5시간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1학기 기말고사 같은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